안녕하십니까. 상대패 훔쳐보게 캔두킴 김창모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게 되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지난 강의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지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고 나서 오늘 또 선물 옵션 시간 여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키포인트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느냐?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5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 한번 오늘 거의 마지막 국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연결될 텐데 오늘 같은 전반적으로 좀 그동안 배운 부분 마스터하는 시간이다, 복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 첫 번째 강의 때 주식은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상품이다. 반면에 선물은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한다 그랬죠. 그다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양방향 매매, 주식과 달리 먼저 매도 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그 표현을 저는 이제 양방향 매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식은 장이 좋으면은 뭐 수익률에 편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이 좋을 때는 대부분 수익 다 내죠. 그다음에 장이 나쁠 때는 하락장에서는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물론 하락장에서도 간혹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불나방이라고 그러는데, 나방에 불이 막 있으면은 자기가 타 들어가는지 모르고 막 타 들어가죠. 사실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꼭 그 하락장에서도 꼭 오르는 종목도 몇 종목이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종목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실패하는, 주식 매매에서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반면에 선물은 어떻죠? 장이 좋으나 나쁘나 수익 나는 사람이 있으면 깨지는 사람이 있다. 손실 보는 사람이 있으면 수익 나는 사람이 있다. 그거를 제로섬 게임이다 그랬죠. 제로섬 게임. 이 제로섬 게임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냐면 이걸 고스톱 게임이라고 그랬죠. 고스톱 게임. 선물 옵션을 비하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선물 옵션 멘토인데 선물 옵션을 비하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고스톱을 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죠? 아무리 고스톱판에 뭐 A라는 사람이 뭐 고수라고 하더라도, 고스톱에 고수라고 하더라도 잃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과 달리 주식은 일정 부분 운도 좀 있어야죠. 자기 좋아야 되는 그런 국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선물은 주가가 올라가나 내려가느냐 수익을 볼 수 있는 보는 사람이 있다는 측면은 이쪽 시장은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공부하면 된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 매매에서 고급수가 되는 첫 걸음이 지금 들어온 거다. 벌써 5주 전부터. 아니, 5주 전이 아니죠. 5주 전이 벌써 오늘 5번째 강의니까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네요. 자,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만기. 주식과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제가 이 강의의 주 목적이 뭐냐?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선물 옵션을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주식만 매매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 날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럴까? 선물 옵션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안다 이거죠. 그걸 피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 만기인 날 수익을 내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차근차근 오시면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은 실전 고수가 된다. 지금 당장 오늘 공부한 내용이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여러분이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씩 모이면 여러분은 어느새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전 고수가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말씀드린 이유는 만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만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선물시장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고. 그 다음에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지렛대 효과. 선물 옵션의 선물의 최대 장점이다. 밑에 먼저 보시면 그 지렛대 효과라는 게 현물 1억의 효과가 선물 1350만 원의 효과랑 같다. 이거 이꼬르 아닙니까? 같다. 1350만 원으로 주식 1억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했죠. 선물의 최대 장점이다. 지금 거래대금이 현물에 비해서 선물이 약 5배 이상 큰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가들 선물 옵션 매매 안 하는 시장 참여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해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와 청산. 어떻게 매매하느냐? 사고 파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또 언제 청산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 그게 이제 청산이라고 그랬죠. 청산에는 매매된 청산, 만기된 청산, 그 다음 만기 결제 청산. 이 부분도 조금 더 오늘 예를 들어서 좀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고. 뭐 결론은 이거죠. 어쨌든 간에 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 옵션을 해야 되느냐?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강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는지, 이제 시간 여행을 해볼 때죠. 자, 오늘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이 청산 손익과 일일 정산에 대한 거다. 그래서 오늘은 계산하는 게 좀 있습니다. 계산. 도대체 내가 수익을 얼마큼 냈느냐, 얼마큼 손실 받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계산하는 방법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할 건데, 그게 앞서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을 어떻게 오를 것인지, 지금 현재 시장 국면이 오르는 국면이냐, 상승 국면이냐, 하락 국면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선물 옵션에서는 선물 옵션 지수를 매매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걸 미리 알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여러분 시장을 분석하는 예측 기법을 가져가는 거죠. 그걸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행복한 날이다. 복받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지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시간의 주 목적은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의 기본을 탄탄하게 쌓는 방법,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볼 텐데, HTS에서, 증권 HTS에서 그동안 배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화면 보고요. 자, 지금 이 화면이 이제 선물 현재가 화면입니다. 주식 현재가 화면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현재가 화면을 HTS 열어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선물 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선물 현재가 화면을 열면 됩니다. 여는 거는 쉽죠. 일단, 그러니까 오늘 쭉 시간이 되게 되면 나중에 저랑 같이 HTS 한번 서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그 물음표 있으면 뭐 주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음표 쪽 열면은 이제 종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종목 선택하죠.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 쪽에서도 물음표 딱 열면은 이제 종목이 나옵니다. 근데 주식 종목은 한 2,000 종목 되죠? 아우, 그 2,000 종목 다 분석해야 돼요.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픕니다. 근데 선물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선물 상품은 딱 4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4개가 뭐냐? 여기 있죠, 지금. 12월물, 3월물, 6월물, 9월물. 딱 4개 상품밖에 없습니다. 4개 상품. 그럼 지금 매매하는 건 어떤 상품이냐? 지금 당연히 12월물이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12월물. 만기는 언제라고 그랬죠? 각 결제 월의 두 번째 주 목요일.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의 만기가 언제죠?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그래도 여러분 이제 언론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자, 이번 주 선물로서는 동시만기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심할 것 같다.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관심이 굉장히 많죠. 한번 주식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선물로서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됐다는 얘기죠. 어쨌든 상품은 12월물, 3월물, 6월물, 9월물 4개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서 미리 좀 갑시다. 12월물이 이번 주에 만기가 되잖아요. 그럼 12월물이 그럼 만기가 돼. 만기가 된다는 얘기는 그 만기 이후에는 이 상품은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기까지만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기가 되면은 이번 주 그러면은 목요일 날까지는 이놈이 거래가 되는데 그러면 상품이 3개밖에 없네? 아닙니다. 만기가 딱 되면 그 다음에 바로 금요일 날, 그 다음 날이 첫 번째 거래일이죠? 첫 번째 거래. 그러면은 매도물이 생길까요? 선물은 3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12월물이 이제 다 만기가 됐어. 그러면은 내년 3월물, 내년 6월물, 내년 9월물.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거래가 되는 상품. 그게 뭐죠? 바로 내년 12월물이 거래되는 거죠. 내년 12월물. 그러니까는 금년 12월물이 없어지고 금요일부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내년 4월 12월물이 거래된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선물은 4개의 상품이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01F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FC.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12월물의 상품 코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코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9500인가요? 코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각 종목마다 개별 코드가 있죠. 마찬가지로 약속이니까 정말 외울 것도 없고 저도 외우지 못하는데 여러분 외울 필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101F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판 잠깐 한번 보면 갔다가 잠깐 올게요. 선물 상품은 12월물이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 3월물이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6월물 거래가 되고 9월물 거래가 되고 현재 4개가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요 녀석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만기가 끝나버렸으니까 아웃돼 버리죠. 아웃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영원히 매매하고 싶어도 매매 못해. 그럼 바로 그 금요일부터는 내년 12월물이 거래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4개의 상품은 거래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녀석이 만기가 안 돼 있죠. 현재 여기서 12월물이라는 거는 2011년이죠. 2011년 12월물이고 요거는 이제 2012년 3월물. 선물이라는 건 미래의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미래의 종합주가 지수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매매하는 그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2012년 9월, 6월, 9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래서 좀 12월물을 약속을 아까 코드가 있죠. 101FC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물은 어떻게 되느냐? 약속이에요. 101 코드를 눌러보면 상품을 눌러보면 1021G3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년 3월물이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6월물은 마찬가지로 101G6 그리고 9월물은 9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품 코드다.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재 선물 코드를 확인해 보면은 101FC 그러니까는 금년 12월물부터 내년 9월물까지가 현재 4개의 상품이 현재 상장이 돼 가지고 거래가 된다. 근데 가장 가까운 근월물이 가장 가까운 상품이 뭐죠? 만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내년 3월, 6월, 9월이니까 제일 가까운 게 내일 모레 만기가 되는 이번 주 만기가 되는 2011년 12월물이 가장 가깝죠, 현재. 그래서 이거를 가장 가깝다 해가지고 근월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월물이다. 그러니까 좀 먼 월물. 이거는 가장 가까운 월물을 근월물. 그 다음에 나머지 월물은 멀리 있다. 그래가지고 원월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있다 해서 별 뜻은 없죠. 통상적으로 거래는 가장 많이 되는 거래는 왜냐하면 이번 내일 모레 지수를 예측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년 9월 달에 지수를 예측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은 거는 근월물이 거래가 가장 많다. 그래서 거래는 근월물이 가장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품은 4개가 상장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는 근월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12월물이 만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년 3월물이 거래가 가장 많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거래가 가장 많은 그 종목에서 여러분이 매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형식적으로는 4개의 상품이 선물에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식은 2,000개 되어 코스닥까지 다 합쳐서. 근데 선물은 4개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서 원월물, 만기가 많이 있는 것들은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거래 잘 안 해요. 제일 가까운 거 거래한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 상품은 1개밖에 없다는 거죠. 1개. 2,000개 매매하는 게 편해. 1개 매매하는 게 편해. 1개 매매하는 것은 편하잖아. 1개만 열심히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훨씬 더 많다. 기회 비용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상품 현재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현재가다라는 거는 바로 선물의 현재가다. 선물의 현재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물은 기초 자산을 통해 종합주가 지수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 해가지고 선물은 파생시장이다. 이렇게 파생자산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은 기초 자산은 뭐냐? 종합주가 지수다. 근데 종합주가 지수 지금 1900포인트를 매매하는 게 아니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1990년 그러니까 1990년 1월 3일 날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환산했어요. 그 다음부터 쭉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코스피 200지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초자산이다. 기초자산이다. 그럼 그 선물 현재가에 보면은 이제 선물 현재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 가격 K200지수가 나오죠. 이게 종합주가지수죠. 종합주가지수를 환산한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미결제 여러분 아직 제가 공부 안 했습니다. 이 미결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배운 부분만 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호가라는 거는 매도가라는 거는 팔려고 부르는 가격. 그죠? 그건 뭐 주식하고 마찬가지죠. 주식도 호가가 있죠. 사자는 가격이 있고 팔자는 가격. 그게 이제 매도호가, 매수호가. 뭐 주식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화면에 보면 CME 현재가라는 게 있습니다. CME 현재가. 저게 뭐지? 이게 바로 야간 선물시장 지금 거래되고 있죠? 야간 선물시장의 현재가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CME. 이게 왜 CM이냐? 시카고 마켓에서 거래되는 선물시장이다. 시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야간 시장이 어디서 거래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좀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있어요. 어쨌든 CME 현재가라는 게 선물은 낮에도 매매할 수 있고 밤에도 매매할 수 있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준가라는 게 있죠. 기준가. 종목도 기준가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전일 종가예요. 전일 종가. 그 다음에 상한가, 하한가. 주식만 상한가, 하한가 있는 게 아니죠.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15%죠. 근데 선물은 아까 말씀드린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0% 상한가, 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 플러스 10%만 된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아까 지렛대 효과로 봤을 때는 엄청나죠. 플러스 10%만 된다 하더라도 1,350만 원이 주식의 1억의 효과니까 레버리지가 한 7배 이상 되죠? 7배 가까이 됩니까? 7배 조금 넘죠. 그러면은 만약에 선물에서 상한가가 한번 됐다. 하한가가 한번 됐다. 주식은 상한가 한가 돼봐야 15%밖에 되지 않지만 선물에서 만약 상한가 한번 먹었다. 상한가 한번 됐다. 내가 진입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10%가 아니고 10% 곱하기 7배. 그러면 하루에 70%가 수익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오늘 7천만 원을 벌어볼 수 있는 거죠. 대단한 시장이죠. 그래서 어쨌든 선물도 상한가, 하한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주식에서 이제 아마 여러분 다 배웠을 건데 저도 이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건 배우진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은 시가, 고가, 저가. 기준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가라고 그랬고 시가는 오늘 처음 이제 붙는 가격. 시가. 그 다음에 오늘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 시가,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최고가, 최저가라는 선물은 만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기. 그러니까 만기가 달성되기 전까지 이 상품이 만들어져서 최고로 얼마까지 갔느냐,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뭐 그 주식도 똑같죠. 그 다음에 선물은 무염이율이라는 게 있죠. 무염.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현재 종합주가지수하고 미래 종합주가지수는 다르죠. 미래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현재하고, 여러분, 오늘 현재 시장 상황하고, 저 멀리, 뭐 3개월 뒤에 시장 상황하고, 어디가 더 불확실하죠? 당연히 미래가 더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만큼 뭐를 더 주죠? 금리를 더 주죠. 금리만큼 더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당연히 선물, 미래가가 현재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비싸야 되죠. 당연히. 얼마만큼 비싸야 되느냐? 이론적으로 바로 이 무염이자. 이게 우리나라 무염이자, 이거는 CD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CD금리. 왜 CD금리냐? 우리나라 CD금리는 3개월 단위입니다. 3개월 CD금리. 왜? 선물은 3690, 3개월 단위로 만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무염이율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최종 거래일이 있죠. 만기일 있죠. 이번에 12월 8일 날이 만기일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호가. 이제 매수호가, 매도호가. 호가 단위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0원 단위죠. 뭐 가격이 좀 싼 거는 10원 단위. 뭐 이렇게 주식도 이렇게 가격별로 호가가 있죠. 선물도 약속이 있습니다. 가지고 그 한 틱이라고 그러죠. 그걸 호가라고 하는데 선물에서는 0.05포인트라고 그러죠. 0.05포인트. 자, 0.05포인트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0.5포인트 돈으로 환산하면 25,000원이라고 그랬죠. 왜? 1포인트가 50만 원이니까 0.05포인트는 나누면 25,000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물은 한 틱. 내가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은 얼마냐? 25,000원. 2틱 먹었다. 그러면은 5만 원을 버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TS에서 깔끔하게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시장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화면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죠.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기초자산, 이게 코스피 200 지수라고 그랬죠. 현재 종합주가지수. 이걸 결제지수라고도 했고, 현재 가격이라고도 했습니다. 뭐 같은 표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선물은 미래 가격이죠. 미래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현재 가격이라면 선물은 미래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더 커야지. 당연한 시장이다. 근데 시장은 항상 정상적으로 시장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상적으로 흐른다면은 항상 누구나 돈 벌 수 있죠. 자, 결국은 근데 일반적으로 미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이게 정상적이다. 왜?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만큼 더 준다. 자, 바로 이 논리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법을 지금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HTS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 부분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오늘 넘기려고 오늘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장을 여러분들 실전 팁을 알려드린, 돈을 버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자, 지금 제가 2개의 화면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니까 101FC. 아하, 아까 7, 8을 설명드렸죠. 아, 여기 선물이구나. 선물 현재가구나. 미래의 가격이구나. 그죠? 미래의 종합주가지수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매매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아, 여기 현재 종합주가 지수구나. 아하. 왼쪽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선물 참여자들이 매매하는 미래의 종합주가 지수고, 그 다음에 그 기초가 되는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오른쪽에 다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밑에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한 볼까요? 날짜를 본다면 11월 15일부터 볼까요? 11월 15일부터 11월 15일 날 미래의 종합주가 지수가 241.50이네요. 미래의 종합주가 지수가 241.50인데, 자, 그때 11월 15일 날 현재의 종합주가 지수가 241.90이네요. 여기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뭐냐?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241.90이면 미래의 종합주가 지수는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낮아. 근데 그게 언제까지 낮았냐? 쭉 점선을 쳐놓는데 언제까지? 11월 25일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미래의 가격이 더 낮아요, 현재보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지금 찾아내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돈을 벌 수 있다. 미래 가격이 더 비싸야지 정상인데 왜 낮을까? 한마디로 뭐가 비정상적이죠. 자, 그런데 이 기간이 결론부터 이제 결론 얘기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보다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많이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으로 여러분 장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A라는 종목이 내일 뜰 것 같다. 앞으로 뜰 것 같다. 상승할 것 같다면 지금 막 사죠. 사는 사람이 많이 몰리면 어떻게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11월 중순부터 그 11월 25일까지는 미래 가격이 더 싸요. 미래 종합주가 더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종합주가 지수가 밀릴 거라고 보고 여기서는 매도 국면이에요. 팔았다 이거죠. 빠질 거라고 판단하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바로 이 국면이 지수가 밀리는 국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또 7, 8 한번 보죠. 여기 화면. 자, 화면을 또 한번 보면은 날짜를 또 한번 봅시다. 그럼 11월 28일부터는 어떠냐? 11월 28일은 보니까 28일부터는 빨간 볼을 제가 표시했죠. 양쪽에 비교해 보니까 11월 28일부터는 미래의 종합주가 지수가 높아요. 정상시장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11월 28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부터 장이 1700포인트 중반대부터 지금 1900포인트까지 약 150포인트가 올라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그러죠?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아하, 시장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외국인도 있고, 기관 투자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매매하는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향후의 종합주가 지수가 오를 거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겠죠? 사죠. 사는 사람이 막 몰립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게 수급 논리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바로 그 국면이 지수가 오르는 국면이다. 반대로 시장 참여자 대부분의 헤게모니가 장이 안 좋을 것 같아. 미래의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보다 빠질 것 같아. 그럼 팔겠죠. 그러면 미래 가격이 빠진다 이거죠. 바로 그 변곡점을 찾아내는 거. 그 시점이 바로 여러분 타이밍 포착법이다.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12월 2일 끝까지다. 제가 일부러 오늘 끝까지 캐치를 안 했어요. 12월 5일, 6일은 그럼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오늘 좀 밀렸으니까 유럽 문제로 인해서 좀 밀렸으니까 앞으로 안 좋을까? 뭐 때문에 올랐으니까 뭐 재료가 좋은 거 있으니까 오를 건가?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적으로 가서 생각해요.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답이 나온다고. 그게 바로
실전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나만의 매매 기법이 되는 거고, 나만의 매매 원칙, 매매 기법이 바로 실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이 되는 거다. 지금 알려드린 거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어제, 오늘 거를 현재 종합주가지수하고 미래의 종합주가지수, 다시 얘기해서 코스피 200 지수하고 선물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면이 있는지. 자,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 기법 하나 알려드렸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매주 나와서 이런 기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빼먹으면 강의 안 들으면 손해죠. 그죠? 왜? 이쪽 시장은 고속게임이라고 그랬죠. 고수업에 타짜 되는 기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 1억과 선물 1350만원. 그 효과. 소위 말해서 해지라는 게 뭐냐라는 의미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봅시다. 자, 현물 1억 원은 1350만원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듭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1억만큼 샀습니다. 1억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1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 만약에 자 지금 선물 지수 가격이 저는 잠깐 나면 몇 푼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오늘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의 편의상 현재의 선물 가격이 200포인트라고 예상을 할게요. 가정을 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자, 200포인트짜리를 내가 한 계약을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럼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선물 가격. 그죠? 가격 곱하기 내가 사고자 하는 수량. 그럼 200포인트 곱하기 한 계약. 곱하기 50만 원. 이 50만 원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50만 원 약속이라고 그랬죠? 가격 승수. 50만 원을 곱해요.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 곱하면은 5, 20, 1억이죠, 1억. 근데 1억을 다 받지는 않아요. 선물 시장은. 그걸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게 바로 증거금이다. 증거금이 100% 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 13.5%밖에 안 들어요. 이게 이제 선물 시장 현재 규정이에요. 이게 약속이죠, 여기까지. 그럼 실질적으로 1억 원어치를 실제 나는 돈 얼마 주고 사느냐? 1350만 원 주고 산다. 1350만 원 주고 산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A라는 주식을 1억 원어치 사고 싶다. 저는 주식 1억 원어치 안 사요. 뭘 삽니까? 선물 1350만 원어치를 삽니다. 돈 이거밖에 안. 근데 효과는 두 녀석이 똑같다. 그럼 거꾸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 1억 원어치를 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장이 밀릴 것 같아. 야, 이거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환장하죠? 그게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팔까봐 주식은 밀릴 것 같은데, 시장은 나쁠 것 같은데, 그럼 팔아야 되는데, 야, 이거 지금 만약에 이게 수익이 나고 있다면 얼른 팔아버릴 때 수익이 안 나고 있어. 손실 보고 있다면 다 팔기 어렵죠. 그럼 여러분도 고민하죠? 저는 고민 안 해요. 왜? 그냥 1억 가만히 놔두고 그 주식 갖고 있고 1350만 원어치 선물을 매도를 쳐버리면 되지, 매도. 그러면 매도를 치면 한 1억 원어치 매수 갖고 있고 팔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고 1350만 원만 들여가지고 아니면은 뭐 1억 원에서 돈을 조금 빼가지고 일부만 다 팔지 말고 조금만 빼가지고 요 정도만큼 그 선물 한 계약만 내가 매도할 수 있는 돈만 빼가지고 만약에 매도를 쳤다. 그러니까 저는 다 안 팔아요. 장이 나쁘다 하더라도 주식 갖고 있고 1350만 원어치 선물을 한 계약을 팔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지 많이 들어봤죠? 해지. 자,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현물 주식을 1억을 만약에 좀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어치를 좀 사가지고 갖고 있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좋습니다. 자, 만약에 10%가 올랐다고 칩시다. 10%가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1억에 10%가 올랐으니까 수익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만 원 수익이 났네요. 그죠? 이 수익도 팔아야지. 내 돈에, 내가 팔아가지고 내 돈에, 내 주머니 들어와야지 실질적인 돈이죠. 그냥 평가 이익은 아직까지는 돈으로 환산된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자, 주식을 1억 원어치 사가지고 10%가 오르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이 밀릴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선물을 한 계약을 매도를 쳤다고 칩시다, 매도. 아까 200포인트라고 가정을 했죠. 200포인트. 200포인트 1,350만 원 아까 계산했죠. 바로 전 화면에서. 그러면 1,350만 원어치 주식 한 계약, 200포인트에 한 계약을 매도를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10%가 올라버려. 그럼 나는 매도 쳐놨거든. 주가가 밀릴 줄 알고. 종합주가지수가 밀릴 줄 알고 선물을 1,350만 원어치 매도를 쳤는데, 싸면 다시 사놓으려고. 그런데, 제 뜻대로 가지 않았어요. 거꾸로 올라버렸단 말이야. 그럼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1,000만 원 이득이겠지만 이쪽에서는 만약 10% 빠졌다 그러면은 200포인트에 샀으니까 10% 빠지면 얼마가 손해죠? 20포인트 손해 아니에요. 20포인트. 그래서 20포인트 손해. 근데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승수를 곱해야지 50만 원. 이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얼마를 손해냐? 1,000만 원 손해예요. 1,000만 원 손해. 자, 그럼 만약에 거꾸로 10%가 하락을 했다고 봅시다. 10% 하락. 주식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1,000만 원 손해죠? 내가 주식을 밀릴 걸 대비해가지고 선물을 한 계약을 매도를 쳤어. 근데 진짜 밀렸어. 200포인트가 진짜 밀려가지고 180포인트가 됐어. 그러면은 20포인트 내가 먹은 거죠? 수익이 난 거죠? 근데 예상대로 주가가 밀렸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역시 승수 50만 원 곱하면 1,000만 원 이득이에요. 이거 봐라.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칠판으로 가서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게 바로 해지다. 해지다. 아까 미리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1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왜 삽니까? 주가가 오를 줄 알고 샀어요. 주가가 오를 줄 알고 샀어요.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매수했어. 오르면 이만큼 이득이잖아. 올라가는 대로.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이득폭이 커지죠. 근데 내리면 어떻게, 내리면 이거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물음표. 이걸 대비해서 여러분들 이거 주식 1억 원어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팔까요, 말까요? 의사결정 한다고 그랬죠. 저는 머리 아프게 밀릴 것 같다? 주식은 주식대로 가지고 있고, 1,350만 원어치 선물을 매도를 치는 거죠. 매도 치면 밀리면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녀석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녀석을 합치면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건 아까 화면에서 봤죠? 오를 때 주식에서 10% 예를 들었죠? 10% 오를 때하고 10% 내릴 때하고 손익이 둘이 똔똔이 되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유식한 표현으로 해지다. 해지가 뭐예요? 위험을,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 기법. 이게 해지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은 이야, 이거 봐라. 기가 막힌 상품을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소개한 겁니다. 주식을 만약에 2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2억? 2억이 되는 해증을 하기 위해서는 1,350만 원 곱하기 2개. 선물 2개 정도를 반대 포지션으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가 해결되는 거죠, 두 가지. 장이 밀릴까, 주식을 사놓고 장이 밀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장이 오를 것 같다면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죠. 근데 느낌이 안 좋아. 근데 주식 팔기는 싫어. 그럴 때는 작은 돈을 들여가지고 선물의 장점인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해지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선물의 최대 장점. 그 선물의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내 주식 리스크를 줄여놓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부분을 누가 쓰고 있느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쓰셔야 돼요. 내가 이 강의의 목적이 뭡니까?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잘한다는 건 뭡니까? 내 자산을 깨먹지 않고 계속 불려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 해지는 필요하다. 그럼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기법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다 쓰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주식만 할 거거든? 나는 선물 옵션에 관심이 없거든? 누가 선물에서 매매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해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해지도 할 수 있고, 저는 주식 1억 원어치 주식을 안 사요. 제가 돈이 1억이 어디 있어요? 대신에 1,350만 원은 있어요. 선물 한 계약을 사겠다. 이거. 선물 한 계약을 사겠다. 그게 바로 그래서 제목이 선물 1,350만 원은 1억의 효과다. 물론 지금 이제 종합주가지수 그 선물가가 지금 한 250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350만 원보다 돈이 조금 더 들죠. 250포인트 곱하기 한 계약수, 자기가 사고 싶은 거나 팔고 싶은 계약수 곱하기 가격 승수 50만 원 곱하기 증거금 13.5% 하면은 현재 지수에 대한 가격이 나오겠죠. 어쨌든 1,350만 원이 주식 1억 원의 효과가 있다. 요거를 제가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물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청산손익계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산이 뭡니까? 내가 선물 포션을 이제 내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 판단해가지고 선물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결국 그걸 돈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득을 보든지 손실을 보든지 간에. 자,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포션을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 이거를 이제 전환매라고 합니다.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포션을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그냥 전환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선물을 매매했으니까 선물 가격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현재 선물 가격하고 내가 매도를 했든 매수를 했든 내가 진입한 가격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여러분 진입한 가격하고 현재 삼성전자 가격을 비교하듯이 선물도 마찬가지죠. 현재 선물 가격하고 내가 사거나 팔았던 그 진입가하고 비교를 하죠. 이게 이제 만기 전 청산. 자, 예를 듭시다. 자, 선물 250포인트에 내가 만약에 샀어. 예를 들어서 250포인트 한 계약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 252포인트가 됐어요. 그리고 코스피 200지수 그때 현재 가격이 250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선물을 매매했어. 이거는 코스피 200지수는 현재 가격이고 나는 선물을 거래한다고 그랬죠. 선물을. 자, 그러면 250에 샀는데 252포인트가 됐어. 그럼 나는 수익이 얼마일까요?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250 현재가, 선물 현재가, 거기서 내가 진입한 가격을 빼면 2포인트로 수익이 났잖아, 2포인트. 그럼 내가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2포인트 곱하기 50만원. 얼마? 100만원 수익이 난 거야, 100만원 수익. 100만원 수익이 났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이걸 이제 만기 정청산이라고 했어요. 만기 전 청산에는 뭘로 하느냐? 내가 진입한 선물가와 선물가끼리 비교한다. 요것만 알면 돼.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다음 화면 하나 보면은, 만기가 있다고 했잖아. 만기에 결제할 때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만기 결제는 만기일이 아닐 경우에는 뭐하고 비교해? 내가 선물을 매매했으니까, 선물 현재가하고 내가 진입한 가격 비교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만기 날은 안 그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선물이 250에서 내가 진입을 했어요. 근데 만기 날은 내가 진입한 선물가가 252가 됐든 200이 됐든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뭐냐? 현재 가격이 중요해. 현재 종합주가지수 K200 기초자산이 중요해. 왜 그러느냐? 자, 잘 들으세요. 자, 어쨌든 계산을 봅시다. 그러면 선물은 250에서 252까지 떴는데 종합주가지수는 그대로 250이야. 그러면 내 손익은 얼마가 되느냐? 만기 날은 만기 최종 결제일 경우에는 선물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K200 지수 기초자산으로 계산해가지고 250에 사가지고 250에 끝나버렸으니까 이득 손익이 없죠. 0원이야. 무슨 말이냐? 칠판에서 이 부분을 마지막 정리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만기가 이번 주 목요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3, 6, 9, 10이 매번 두 번째 주 목요일이에요. 근데 선물 시장이 마감이 될 때, 선물 마감이 될 때 평상시는 몇 시에 끝난다고 그랬죠? 평상시? 첫 시간에 배운 시간. 그게 2시 50분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12월물, 이번에 101FC 12월물을 2시 50분에 끝나요. 2시 50분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선물을 매매해가지고 내가 돈으로 환산시키겠다 하면 비교를 뭐가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는 선물 현재가하고 내가 진입한 가격들이 비교하면 그만이야. 근데 이게 만기까지 가져가면서 끝까지 14시 50분까지 내가 만약 포지션을 정리를 안 했어.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더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정리를 안 했다. 그러면 이때 가격은 14시 50분에 장이 끝나버려요. 선물은. 그러니까 이 전에 14시 50분 바로 전까지 매매면 선물 가격과 선물 가격까지 비교하면 그만인데 만기 날은 14시 50분 이후에는 오후 3시에 15시에 종합주가 지수가 마감이 되죠. 3시에 항상 마감되잖아요. 요때는 만약 여태까지 이때 14시 50분 전까지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는 그때 한해서만 이때는 선물 만기가 없어져 버려. 이제는 14시 50분을 기점으로 해서 만기가 없어져요. 12월 물이. 그래서 이때는 이게 없는 놈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코스피 200 지수하고 비교를 한다. 그래서 결제가 될 때는 이 코스피 200 지수를 만기 날을 이 지수를 뭐라고 그래? 기초자산 이꼬르 결제 지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 그러면은 14시 50분 이전에 매매를 끝내버리면 되죠. 그죠? 매매 끝내버리면 돼. 이게 나중에 10분 동안 매매 거래가 안 되거든요. 이때 매매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는 지금은 약간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만기 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어쨌든 간에 14시 50분 이전에 매매를 끝내버리면 내가 진입한 가격하고 선물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손익을 정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준비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간단히 좀 짚어보죠. 현물 1억은 선물 1,350만 원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 바로 이제 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청산 손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만기가 있으니까 이 만기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실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또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 예측하는 방법, 시장 분석 기법, 실전 기법 오늘 말씀드렸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실전 기법. 그 다음에 결론은 역시 또 마찬가지죠. 주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선물 옵션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상당히 추운데요.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90세 투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